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퇴원을 앞둔 우리 아기들을 가정에서 어떻게 돌보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아기 목욕하기. 먼저 신생아 욕조, 바디워시, 알콜솜, 아기옷과 아기포, 목욕수건 등을 준비합니다. 목욕은 수유 전 편한 시간에 하루 한 번 시키는 것이 좋고, 보온 유지를 위해 목욕 시간은 10분 이내로, 물의 온도는 37도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목욕 전 아기 몸 전체를 잘 살펴봅니다. 목욕수건으로 아기를 싸고 얼굴을 눈, 코, 입 순서로 가볍게 닦아준 뒤 중이염 예방을 위해 귓바퀴를 막고 머리를 감깁니다. 몸은 바디워시를 사용하여 목, 가슴, 팔, 배를 닦고 등, 엉덩이, 다리, 생식기 차례로 닦아줍니다. 큰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고 오일, 로션 등으로 마무리합니다. 목욕 후 배꼽은 알코올을 사용하여 안쪽까지 벌려서 소독하고 건조시킵니다. 보통 7일에서 14일 이내에 자연적으로 떨어지고 배꼽이 떨어진 뒤 3일까지는 부분 목욕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체온 측정하기. 체온계의 파란색 버튼을 눌려 L 표시가 뜬 것을 확인합니다. 정확한 체온을 재기 위해 땀을 잘 닦고 잘 밀착해서 재도록 합니다. 많이 울고 난 직후에는 체온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기가 안정된 상태에서 재도록 하며 실내 온도 또한 체온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기의 정상 체온은 36.5도에서 37.4도로 성인보다 조금 높습니다. 37.4도 이상의 열이 있을 때는 실내가 덥지 않은지, 옷을 너무 많이 입진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거나 미지근한 물에 목욕을 시켜주는 등 아기를 시원하게 해준 뒤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체온을 측정합니다. 만약 37.5도 이상의 열이 지속되고 심하게 보채면서 경련을 일으킨다거나 반대로 축 늘어진다거나 수유 후 구토를 하는 등의 증상이 지속될 경우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요합니다. 대소변 관찰하기. 출생한 후 하루나 이틀 정도는 짙은 녹색의 태변을 보고 3일째부터 2주까지는 묽고 점액성이며 녹색에서 황갈색의 이행변을 봅니다. 모유를 먹는 아기는 분유를 먹는 아기에 비해 정상적으로 더 묽은 변을 봅니다. 이때 건더기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설사와 구분할 수 있는데 설사의 경우 건더기가 없고 기저귀에 깔리게 변을 봅니다. 변 관찰 시 횟수나 색깔보다 변의 양상이 더욱 중요합니다. 대변은 매일 또는 2일에서 3일마다 볼 수 있고 수유 전 배가 많이 부르거나 구토 증상이 있을 시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으로 인해 설사를 일으키므로 아기를 만지기 전후, 기저귀 교환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기저귀 발진 관리. 기저귀 발진이란 기저귀 차는 부위에 생기는 피부염 혹은 습진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엉덩이에 붉게 발진이 나타나거나 피부가 짓무르고 심한 경우에는 벗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기저귀 차는 부위를 건조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저귀 발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저귀를 자주 확인하고 대소변을 본 경우 즉시 기저귀를 교환합니다. 둘째, 물티슈로 닦을 경우 피부를 문지르며 닦지 않고 가볍게 톡톡 두드리는 느낌으로 닦아줍니다. 셋째, 배변 후 미지근한 물로 엉덩이를 씻긴 후 공기 중에 노출시킵니다. 넷째, 엉덩이를 말린 후 다음과 같은 기저귀 발진 크림을 도포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에도 기저귀 발진 증상에 호전이 없는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상담합니다. 수유하기. 먼저 아기 상체를 약간 세운 상태로 앉고 안쪽 팔로 머리를 받쳐줍니다. 젖꼭지가 입천장으로 가도록 하여 아기가 입을 벌렸을 때 아기의 혀 위로 젖꼭지가 올라가도록 합니다. 수유 후에는 아기를 앉히거나 안아서 트림을 반드시 시킨 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머리와 몸통을 오른쪽이 아래로 가게 돌려 눕혀 소화가 잘 되도록 합니다. 아기가 더 먹고 싶어 하면 수유량을 리틀에 10cc 정도 늘려줍니다. 분유 조제하기. 조제 방법은 각 분유에 표시된 사용법을 참고하시고 아기가 먹는 양만큼을 3시간마다 수유합니다. 조유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살균된 젖병과 젖꼭지를 준비합니다. 정수된 깨끗한 물을 끓인 물을 40도에서 50도 정도로 식혀 물을 젖병 수유량의 2분의 1 정도 붓습니다. 내장된 스푼으로 분유를 푼 후 스푼 위를 깎아 계량한 스푼을 아기가 먹을 양과 사용법에 맞춰 젖병에 넣습니다. 마개를 닫고 분유를 완전히 녹인 다음 나머지 수유량만큼 온수를 채워 가볍게 흔든 후 우유를 손목 안쪽에 떨어뜨려 온도가 적당한지 체크한 후 아기에게 먹이시면 됩니다. 모유 보관 및 해동. 유축한 모유는 냉장에서 3일, 냉동에서 3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얼려둔 모유를 녹일 때에는 전자레인지에 해동하지 않고 따뜻한 물에 중탕하도록 합니다. 단 55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중탕할 경우 모유의 영양소가 파괴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중탕하고 남은 모유는 아기에게 다시 먹이지 않고 처음 유축한 모유와 나중에 유축한 모유는 함께 섞지 않습니다. 퇴원약 먹이기. 퇴원약은 하루 한 번 정해진 시간에 먹입니다. 예를 들어 식간에 먹여야 하는 회럼키드의 경우 오후 6시에 먹입니다. 회럼키드 철분 보급제. 우유에 타서 먹이면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입안에 떨어뜨려 먹입니다. 다음의 퇴원약은 오후 8시에 먹입니다. 써니디 400IU 비타민 D. 한 방울을 아기 입안에 떨어뜨려 먹이고 혀 위로 떨어뜨려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올비틸 아이 시럽, 종합 비타민제. 동봉된 계량컵으로 일정량을 우유에 타서 먹이고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프로텍티스, 유산균. 5방울을 우유에 타서 먹입니다. 퇴원약이 있는 경우 정해진 시간에 2에서 3cc 정도의 끓인 물에 가루약을 타서 먼저 먹인 후 수유하시면 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신생아 황달. 신생아 황달은 빌리루빈이라는 색소가 많아져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것을 말하는데 신생아의 50에서 70%가 생리적으로 황달이 나타나고 얼굴, 가슴, 배, 팔, 다리, 눈 순으로 진행됩니다. 황달 치료에는 광선치료, 교환수혈이 있는데 광선치료 지연 시 핵황달이 발생하여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를 눌렀다 떼어보고 뗀 부분이 노란색을 띠면 황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토 시 대처 방법. 아기가 구토를 할 경우 우유가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고개를 옆으로 한 뒤 등을 두드려 줍니다. 이때 손가락을 입안에 넣어서 우유 찌꺼기를 억지로 빼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유 후 트림을 시킬 때 입안에 고인 우유가 조금 흘러나올 수는 있으나 수유 시마다 왈칵 토하는 정도가 잦으면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영아 돌연사 증후군 예방. 아기를 재우는 이불이나 매트는 너무 부드러운 것보다 약간 딱딱한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기를 엎드려 재우지 않고 바로 눕히거나 옆으로 눕혀 재우도록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의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작고 조금은 미숙하지만 우리 아기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아 주세요. 저희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에서도 아기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